작품을 만들면서 제가 가장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학과에 들어간 거였어요. 그 학교에서 많은 과목들을 배우면서 사진이 기계가 만드는 유일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른 그림은 다 손으로 하지만 사진은 카메라라는 기계가 만들죠. 그래서 이 기술을 우선 배우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그 기술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이미지를 생산하고 복제하고 무한 복제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그게 사실은 제가 작품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죠. 근데 그 사진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술적 원동력은 크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또 수없이 복제해낸다는 가장 큰 매력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학교 때 이제 저학년 때는 아니고 대학 한 4학년 때쯤에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면, 이게 뭔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사진가가 되는 게 내 꿈이 됐죠, 그때서는. 그래서 그때 목표를 나는 훌륭한 사진가가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됐고, 그게 여러 가지 진학 문제나 또 졸업 후에 나가서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고 어떤 활동을 하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원동력은 이 카메라라고 하는 굉장한 그 기술력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구체적이지 않은 그 기술들을 시각화해내고 만드는 이 기술의 매력에 빠지게 됐고, 지금도 사실은 디지털 시대에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사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그런 아날로그 기술들, 그다음 그것과 디지털의 어떤 융합, 이런 것들이 작품의 어떤 제작 과정에도 상당히 영향을 줘서 제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이라기보다는 작품의 어떤 제가 컨셉이나 그 작품을 만들게 된 이유나 계기, 또 그 작품의 어떤 결과가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이나 작가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대체로 만나보면 자기 작품은 다 보고 있으면 행복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좋은 작품들이 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또 혹은 학생 때는 교수님한테 칭찬을 받거나 그러면 되게 행복감을 느끼고 또 자기가 잘하는 줄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정말 이 작품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계기로 작업을 했는데 이 작품이 정말 좋은 건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하게 될 때는 늘 그 결과를 예측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아주 자기한테 냉혹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바로 기술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작품도 사진은 기계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부족한 작품들은 그 작품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그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많은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그 기술을 연구하다 보니까 스트레이트하게 찍은 사진이 작품이 되는 경우는 과거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다 예술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사진이 예술 작품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계기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진 자체만으로는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가기에는 예술로서의 접근이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 사진, 조각, 회화, 이 세 가지로 된 식물 도감. 여기에 보시면 제 작품집인데 이게 제목이 포토제닉 드로잉이거든요. 이 포토제닉 드로잉이라고 하는 제목은 사진의 역사에서 처음 사진이 발명될 때 붙여진 이름이죠. 근데 제가 이 제목에 굉장히 상당히 영향을 받았는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진의 발명, 그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의 새로운 발명이라 하면 특별할 게 없는데 작품에 있어서는 특별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사진, 회화, 조각으로 된 세계 최초의 식물 도감을 만드는 걸 목표로 세우고 그 이름을 100년 전의 제목을 그대로 따서 포토제닉 드로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미술 시장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또 많은 작품이 이제 유통이 되고 판매도 이루어졌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사진 작가로서
어떤 작품을 생산하고 그 생산된 작품이 내가 목표했던 거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지금 많은 소장자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루스페이스 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작품집으로도 만들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좀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창의성이라는 게 사소한 데에서 혹은 또 내가 허공에 있는 뭔가 뜬구름 같은 얘기들을 시각화한다는 그런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기술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하고 나면 그것이 이게 소위 말하는 세련, 갈고 닦아서 그것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때 굉장히 유의미하고 본인한테도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한테도 사진의 가능성을 새롭게 한번 실감하게 해준 그런 일종의 사건이자 작품의 어떤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내 작품이 그냥 한국 내지는 뭐 후배 동문들 사이 내지는 또 사진계에서 알려지는 것보다 한국의 대표성을 가져야 되겠다. 내지는 또 세계 무대에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의도라든지 한국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목표를 세운 게 이제 그 매지컬 리얼리티 시리즈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이미지나 혹은 한국 이미지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뭐 단순하게 한국 사람을 찍었다고 한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 그것이 한국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큰 카메라를 가지고 한국에서 도시 이미지들을 촬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매지컬 리얼리티 시리즈고요. 대표적인 게 관광버스라든지 놀이기구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색감과 정신세계를 외국에 어필을 하면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질까, 그것이 두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작품들은 사실 국내보다 해외에 뭐 사치 갤러리라든지 또 미국의 휴스턴 모마, 샌프란시스코 모마 이런 데 다 소장이 되어 있고, 외국에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좋은 반응을 얻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는 뭐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립미술관에서 그 작품을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 컬렉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작품이 굉장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실천에 옮겼을 때 오히려 외국에서 더 각광받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이제 제가 만든 30살 아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제가 그 공부할 때는 독일의 사진들이 그 굉장히 한국에 영향을 줄 때였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타이폴로지라는 게 유형학적 사진이라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배제하고 사진이 갖고 있는 아주 그 기록적인 특징만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이었고, 그 이전에 우리가 사진학과가 개설되고 교수님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 그 미국의 포스트 모던이었어요. 포스트 모던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더니즘에 저항하는 내지는 어떤 기존 고정관념에 저항하는 사진들이었고, 타이폴로지는 글자 그대로 그 매체가 갖고 있는 아주 정직한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사진들이 유입돼서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어디에서 공부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너무나 확연히 달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면서 뭔가 기록과 예술과 시간, 그 다음에 그런 유형학 사진과 포스트 모던 사진을 다 같이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나만의 독특한 인물 사진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 시리즈로. 그래서 이제 그런 소재는 와이프를 소재로 하게 된 거는 미국적인 그 영향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페미니즘이라든지 또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소한 어떤 사회적 문제나 혹은 개인적인 성향들을 표현해주는 방식이었고, 이제 외형적으로는 대형 카메라로 흑백 필름으로 독일 사진처럼 찍는 거였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그 다음에 사진의 형식적 측면이랑 그다음 거대한 사진 이런 것들을 섞어서 나만의 포트레이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작품을 들고 제가 미국에 가서 그 게티 뮤지엄에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갔더니 그분들이 그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저한테 제 생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그러면 한 1년 정도의 심사를 거쳐서 30살 안에 전 시리즈가 게티 뮤지엄에 컬렉션 되는
영광을 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모마랑 이런 데도 컬렉션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훌륭한 사진가라는 목표는 그런 이제 컬렉션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천이 됐고,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작가로의 명성이나 혹은 지명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 뭐 정리를 하자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훌륭한 사진가라는 그런 큰 목표 아래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어떤 간략한 소개는 바로 이런 창의성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특력을 가진다,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학교 다닐 때 에피소드야 뭐 많겠죠. 많은데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후배들, 그 당시에는 뭐 학교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또 그 안에서 학교 간의 경쟁도 아주 치열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하고도 지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지금도 뭐 그때 친구들이랑 다 친하게 지내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작가가 돼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뭐 촬영을 가거나 일을 하러 가서 외국에 있으면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우리 동문들이 있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때 또 친하게 지냈던 후배들이 외국에서 오래 살면서 내가 왔다고 또 호텔까지 찾아와서 저녁에 옛날 얘기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교수님들이 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만나면 또 반갑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추억이고, 뭐 결국은 이제 과거에 즐거웠던 혹은 돌이킬 수 없는 경험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조금 얘기하자면, 어찌됐든 남이 아닌 뭐 뭔가 학연으로 혹은 동문으로 이렇게 이어진 인연이라면 뭔가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친근감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배들하고 후배들한테 뭔가 우리가 좀 남다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후배들한테 늘 그래요. 한 학번이라도 빠르면 밥 사야 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게 선배 아니겠어요, 그죠? 선배라는 거는 늘 후배들한테 뭘 해주고, 물질적으로 해주고, 또 도움을 주고, 또 그 후배들한테 뭔가 과거의 경험들을 얘기해 줌으로 해서 그 후배도 선배를 존경하게 되고, 서로 또 사회에 나와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밖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거나 이제 뭐 만나다 보면 같은 학교 동문인데도 서로 갈등이 생기고, 또 그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후배들한테 또 함부로 해서 또 후배들하고 갈등을 겪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 과거에는 이제 뭐 일을 할 때 후배들이라고 특별히 막 챙겨주고 한 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도 막 시키고 그런 게 늘 미안하고, 지금은 이제 후배들이라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이제 배운다는 미명하에서 뭐 정말 일도 많이 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자양분이 돼서 내가 뭐든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선배님들한테 고맙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에 나가서 동문을 만났을 때 그 동문들이 나를 챙겨주고, 또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도 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동문들이 혹은 선후배들이 가장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하나의 에피소드이자 과거의 즐거운 추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